네, 업종별로 자세하게 투자 의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일단 시장이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요즘 시장이 꽤나 바닥권 대비해서는 올라왔잖아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6만 1,000원대까지 올라서면서 오늘 약간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외국인들이 크게 매수해주면서 그때 6만 원을 터치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때도 좀 신중하다고 했는데 뭐 지금도 좀 신중하지만 네.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업황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업황 이외에 다른 변수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변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뭐 크게 아주 본다면 사실 초반에는 뭐 파운드리 관련된 자본들이 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반도체 D램 가격 하락 그리고 저조한 스마트폰 판매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하반기 D램 예상 가격도 지금 계속 뭐 낮아지고는 있지만 이렇게 뭐 실적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많이 지금 선반영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에 이런 것들 실적 우려감들이 주가에 반영됐다 그러면 결국은 뭐 향후 주가 상승의 키는 핵심은 수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나와준다면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호전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때는 정말 본격적으로 반등 국면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국내 이제 1위 시총 기업인 관계로 업황도 보겠지만 더 크게 보는 것은 이제 매크로 거시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것을 좀 더 크게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전반적인 향후의 시장 전체 전망이 삼성전자 주가에 좀 더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변수들 중에서는 환율이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된다면 외국인 매수가 뭐 꾸준히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황과 관련해서는 향후 이제 주력 제품으로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DDR5 수요를 크게 유발시킬 수 있는 인텔의 뭐 차세대 CPU, 뭐 사파이저 레피지가 본격적인 이제 양산 시기를 뭐 확정한다든지 아니면 조기에 확정할 경우에는 매우 긍정적인 재료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7월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4,400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또 환율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 고정 가능성을 조금 뭐 열어둘 수도 있고 또한 유럽 중앙은행이 빅스텝으로 인해서 환율이 조금 하락할 가능성도 좀 열어두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는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시고요. 신규 매수는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자는 계속해서 홀딩의 전략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셨고 최근에 뭐 증시가 약간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니까 일반 투자자들 증시에서 관심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제기가 됐었는데 최근에 진행된 성일하이텍 2차 전지 폐배터리와 관련된 기업 이 IPO 공모주 청약 보면은 이런 우려를 덜 만큼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20조 원이 몰렸고 일반 공모주 청약이 1,2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또 증시에 대한 관심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시장이 고성장성,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자원의 중요성, 그리고 이게 폐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가 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좀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전체 시장과 관련해서 전망이 보통 전기차 판매 이후에 5년, 10년 정도 지나야지만이 이제 폐 배터리로 이제 나오는 관계로 본격적인 시장은 한 2025년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그 성장성을 보게 된다면 2030년에 시장 규모가 한 20조 원 그리고 2040년에는 68조 원 그래서 연평균 한 33% 고성장하고 그리고 2050년에는 뭐 60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올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자원 확보와 관련돼서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여기에 또 친환경 관련해서도 폐배터리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들은 재활용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 중인데 국내에서도 지금 법 개정을 통해서 2021년 이후 판매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그런 배터리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수거를 좀 더 쉽게 만들어서 검증 후에 지금 민간에 재판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폐배터리를 활용하게 되면
주요 금속의 최대 90%까지 지금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대응이 가능해서 수익성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외 2차 전지 업체 그리고 완성차 업체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까지도 이 사업에 지금 대거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배터리 확보 및 자원 판매와 관련한 분업화가 향후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여러 종목이 있는데요. 현재 거래 중인 종목 중에서 그래도 좀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한다면 네. 2개 종목으로 좀 선별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 종목은 일단 에코프로입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는 일단 수직 계열화라고 볼 수 있는데 에코프로 자회사인 그 에코프로 CNG에서 폐배터리를 취급하는 그런 전처리 공장을 이제 2만 톤 규모로 완공을 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물질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한테 보내서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만들어서 또 다시 이제 에코프로 BM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계열에 따른 비용, 시간 이런 것을 절약이 가능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스모 화학인데요. 코스모 화학은 증설을 통해서 내년 4분기가 되면 연간으로 보면 니켈 4,000톤, 코발트 2,000톤을 생산하게 됩니다. 추출된 물질을 이제 코스모 신소재에 보내서 전구체로 전환한 뒤에 다시 양극재 소재로 활용할 수 있어서 이 역시 수직 계열화라는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많이 올랐어요. 성일 하이텍의 이 선전 때문인지 네.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 오늘도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정 시에 매수 오늘 같은 전략인가요? 경우는 뭐 사실 최근에 리포트들도 나오고 네. 있어서 뭐 계속 이제 꾸준한 관심인데 보통은 이제 어떤 종목이 같이 어떤 상장이 된다면 그 전에 미리 오르다가 상장 이후에는 또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쫓아서 하시기 부담스럽다면 좀 이제 계속 보고 계시다가 눌림목에서 좀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은 28일에 상장을 하게 되고요. 주요 2차 전지 폐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의 상장이 줄을 잇습니다. 26일과 27일에는 세비캠이라는 폐배터리와 관련된 기업이 공모주 청약을 또 하게 되고요. 이어서 28일과 29일에 또 HYT라는 기업이 또 공모주 청약을 하게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자식은 지금 재확산 국면에 돌입을 하면서 제약 바이오가 올랐다가 요즘은 다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2020년 정도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또 어렵겠다라는 분석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다시 조정을 받을 때 관심을 가져도 좋을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뭐 아직까지 판단을 내리긴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 관련 종목 중에서 수급이 개선세가 꾸준한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던 오미크론을 경험한 이후로 코로나19에 관련된 심각성은 많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엄청난 확진자에도 불구하고 사망률도 높지 않았고 또 증상도 좀 가벼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재유행을 지금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현재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지 지금 시장에서도 테마가 한번 쭉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최근에 발견된 신규 변이 확장이 향후에 오히려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변이가 치료제도 듣지 않고 용량도 훨씬 더 뭐 증량을 해야 된다는 뭐 그런 내국기관의 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에 중증도 전환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면서 좀 보셔야 되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사실 변이가 진행될수록 과거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또 오미크론을 경험한 그 경험상 중증도 전환율이 매우 크지 않을 가능성도 좀 열어둘 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카테고리는 결국 자가 진단 키트하고 또한 그 타이네롤과 같은 계열의 약품을 판매하는 일반 의약품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으로 좀 압축해서 매매를 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신다면 향후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심해졌을 때 이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선 코너에서도 알아봤듯이 다음 주에는 FOMC 회의라든지 빅 이벤트가 또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예상했던 대로 이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에 큰 여파는 미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다음 주 어떻게 준비를 하면서 대기를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는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이벤트가 상당히 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목요일장 마감 이후 발표 FOMC 같은 경우는 목요일장 이전인 새벽 3시에 발표가 되고요. 금리 결정이 그리고
장 마감 이후 발표되는 미국의 2분기 GDP 발표가 있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FOMC 같은 경우는 예상을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나 보이고요. 그렇지만 2분기 결과는 아직은 조금 예상하기는 힘든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FOMC 같은 경우는 지금 패드워치에서 발표하는 75bp 인상 확률이 지난주 55%에서 어제 68%였고 오늘 지금 방금철 보니까 73.3%로 계속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각종 지표들이라든지 어떤 이벤트가 지나면서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75bp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1%포인트 오르는 뭐 울트라 스텝 나오면 시장은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미국 2분기 GDP는 지금 글로벌 IB들의 추정치는 지금 플러스 0.9%인데요. 근데 아틀란타 연준이 발표하는 GDP 나우 예상 의 그 최종 측정치가 19일자 버전이 있는데 요거는 마이너스 1.6%입니다. 근데 GDP 나우가 최근 5년 동안 방향성을 정말 다 맞췄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마이너스일 가능성도 여러는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아마 1분기 GDP도 마이너스, 2분기도 GDP 마이너스면 결국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로 지금 확정이 되는 건데 다만 GDP 나우를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미 현재 지수의 일정 부분 경기 침체, 기술적인 경기 침체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악재로서의 강단은 예상보다는 좀 약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응 전략은 현재 그 약세장 반등이 아직은 전 지속 중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연준이 이번에 75bp 인상 후 9월에는 긴축 속도를 또 늦출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유 전략이 기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그 시장 반등세가 꺾일 수 있는 이벤트들이 좀 있는 만큼 보수적 관점이라면 리스크 축소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주 초반에 조금 비중 축소를 조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 센터의 김영재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